네, 3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요 그림은 제가 그린 거랑 다르게 조금 그려져 있는데, 그럼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PN 코드가, 즉 확산 코드가 데이터보다 몇 배 빠르다고 볼 수 있나요?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데이터가 한 주기 동안 움직일 때 PN 코드는 한 주기 안에서 몇 개가 움직이냐, 그걸 보면 몇 배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 신호가 이렇게 갈 때 그 안에서 존재하는 PN 코드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가 있죠. 8개. 그래서 요 정보 신호 파형 하나 요 안에 8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8배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PN 코드가 엄청 빠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엄청 빠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8배밖에 안 빠르고, 앞에 제가 설명할 때는 4배 빠른 걸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몇백 배 빠릅니다. 네. 보통 256배 이렇게 이제 빠르게 돼 있는데, 그걸 여기서 그림으로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4배 빠르고 8배 빠르고 그런 정도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도 일어나고 변조도 일어났을 때에 이제 보내는 구조도 보고, 그 다음에 보냈으니까 또 받는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두 개를 같이 보자, 이거. 우리가 매번 얘기했다시피, 송신이 더 복잡하다 그랬습니까? 수신이 복잡하다 그랬습니까? 그 변조가 더 어려워요? 복조가 더 어려워요? 같은 얘기죠. 네. 수신 또는 복조. 이게 또 훨씬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송신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미리 그림을 보여드리면, 수신은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송신과 수신에 대한 거를 이제 요 밑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 각 이제 단계별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식이 또 복잡한 수식이 나오는데, 또 그 단계별로 지날 때마다 수식이 어떻게 또 변화하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송신에 대한 거는 크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수신에 대한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 이제 저 그림을 이제 똑같이 또 한번 그려볼 건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뀌는 값이니까 이 시간이라는 이런 변수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먼저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PN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변조를 하는 거죠. 변조할 때는 배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FC라고 이렇게 쓰면 이거는 그냥 어떤 개념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고, 이렇게 안 쓰고 실제로는 변조는 코사인 오메가 CT 또는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어요. 오메가라는 게 2파이 F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왜 코사인을 쓰는지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자세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쏘게 되면 그럼 변조 이제 또 되고 확산도 된 송신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쏘는 값은 데이터에다가 PN 코드를 곱하고 또 반송파도 곱하게 되는 이런 값이 이제 일로 날아가겠죠.
그죠? 일단 송신에 대한 것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송신에 대한 것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파형이 어떻게 생기고, 또 여기에 파형도 어떻게 생기고, 또 여기에 파형도 어떻게 생기고, 요거를 이제 하나씩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고, 수식도 이제 변하는 걸 봐야 되는데, 수식은 봤어요. 수식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송신에 대한 수식은 간단합니다. 그림에 대한 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 일반적인 이제 그 데이터를 뭐 여기 이렇게 보통 그리잖아요. 그죠? 여기가 뭐 300에서 3400Hz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이 값이 워낙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큰 PM 코드가 들어가고 해서 원래 정보 신호를 우리는 요 중간에 원점에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요 마이너스 부분은 이제 취급을 안 한다라고 해서 마이너스를 저기는 안 그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음수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실선이 아닌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PM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PM 코드가 들어가는 순간 확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쫙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도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죠. 그런 다음에 반송파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뭐예요? 엄청나게 큰 주파수가 싹 들어간다고 하는 거랬죠? 그러면 큰 주파수가 들어가면은 그 전에 있던 저주파는 어떻게 돼요? 고주파 성질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낮은 이 대역의 주파수가 이쪽으로 확 옮겨갑니다. 이제 이렇게 절로 엄청나게 옮겼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놈이 일로 옮기게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제 어떠한 뭐 반송파가 이렇게 있겠죠. 요게 그 신호가 되겠습니다. 요 그림이, 요 세 번째 그림이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리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그림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프트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에 대한 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수신에 대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 수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이제 수신에 대한 그림을 이거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약간 이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요. 이제 확산을 하고 변조를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여기 확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변조를 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얘를 거꾸로 이제 벗길 때는 어느 걸 먼저 벗겨야 돼요? 변조를 벗기고 확산을 벗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변조를 얘를 없애줘야 돼. 변조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똑같은 놈을 한 번 더 곱한다. 철칙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곱하는 거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없애지느냐? 아니죠. 여기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적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확산을 없애줘야 되니까 역확산을 해야 되죠. 요 PT를 한번 또 다시 곱해주죠. 그래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거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게 로우 패스 필터죠? 이거 배웠죠? 낮은 대역에 또한 그 값만 통과시켜 주겠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뭐 이것도 일종의 뭐 로우 패스 필터의 역할인데, 이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고 옆에 이제 떨거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내 데이터가 빠져나오게 된다. 뭐 그런 그림인데,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로우 패스 필터가 있죠. 이 반송파를 없애주기 위해서 요 이제 적분기 통과시켜주고, 또 하나 또 있죠. 또 확산된 놈을 없애주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기 그린 걸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쟤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도 로우 패스 필터예요. 얘도 로우 패스 필터고. 근데 기능이 약간 달라요. 이 로우 패스 필터는 적분기에 대한 기능을 하는 거고, 얘는 적분기에 대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필터에 대한 기능을 합니다. 이따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지금 잠깐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이제 옆에 이런 떨거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내 데이터만 잘 빠져나가게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필터링 한다고 그러죠. 이런 기능을 하는 거가 얘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만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그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참조해서 요 그림이 맞다라고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요 수신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봤어요. 수식을 이제 볼 거고 그림도 볼 건데, 근데 수식이 이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낄 거가 뭐냐면, 얘가 공중으로 날아와서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그대로 일로 들어오느냐? 아니죠. 또 뭐가 추가로 묻어 들어옵니다. 노이즈가 묻어 들어. 그래서 이 노이즈 때문에 이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노이즈가 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 노이즈가, 여기 이제 B가 뭐 베이스밴드라는 건데, 그거에다가 반송파를 이렇게 태워서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뭐 그냥 어쨌든 이걸 통틀어서 그냥 노이즈라고 해도 됩니다. 저처럼. 근데 이거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이 노이즈라는 놈이 이게 타고 들어오지만 적분기를 통과하게 되면 노이즈가 사라지게 돼요. 잡음.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수식적으로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노이즈 값은 여기서 어차피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이걸 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봤잖아요. 되게 복잡한 수식. 이걸 넣고 다 계산하면 복잡하기만 하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이제 무시하겠다. 책에서는 여기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계속 딸려간단 말이에요. 여기 뭐 노이즈가 있죠. 노이즈 있고, 노이즈 계속 있는데, 노이즈를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설명하는 요 그림하고 또 수식에 대한 거는 여기 판서하는 거를 잘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한번 잘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수신했을 때의 요 그림 하나를 그려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적분기를 통과했을 때 요 그림을 또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요 적분기를 통과하면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여기 적분기를 통과했을 때는 그림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하면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그림 네 가지를 한번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수식에 대한 것도 이제 또, 따로 또 봐야 되겠죠. 네,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데, 일단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자, 얘가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잘 토대로 뭐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놈이 있었는데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노이즈가 타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림은 표현해 주자 이거죠. 수식은 표현하지 않을게. 그림은 표현해 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 노이즈가 여기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노이즈.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노이즈가 왜 이렇게 파워가 높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원래 노이즈는 내 원래 파워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놈이 이제 확산하니까 쫙 찌그러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래 내 거가 높았는데 이렇게 낮게 된 거예요. 노이즈는 이제 밑에 이렇게 깔리는 건데 이 깔리는 놈이 워낙 이 확산된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올라오게 그림을 그립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적분기를 통과시키면 그러면 반송파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반송파가 사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반송파가 사라진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참 치우쳐 있는 이 파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쪽은 또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렇게 되고 또 여기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엄밀히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잘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값이 뒤집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색깔도 다르게 하고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확산 코드를 곱해가지고 적분을 시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이제 노이즈도 있고 이게 노이즈예요. 이게 노이즈. 이게 노이즈. 이거는 원래 파형. 이건 이제 원래 파형. 이게 여기가 주파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주파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PM 코드를 곱해서 적분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역확산을 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데이터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확 퍼져 있는 놈은 다시 오므라지게 되고, 요 얇게 돼 있는 요 노이즈는 상대적으로 이제 넓게 얘는 이제 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노이즈가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깔려 있었던 요 데이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역전이 됩니다. 이제 이게 다시 여기 데이터가 되는 거고, 요게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PM 코드를 곱해버렸더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는 설명을 또 수식으로 보면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PN 코드라는 거가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노이즈가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볼까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PN 코드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버리면 PN 코드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PN 코드 옆에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있는 거겠죠. 수식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요 내 데이터가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이즈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PM 코드를 이런 상황에서 곱해버리면 이렇게 곱해버리면 내 데이터 값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이 잡음에 대한 놈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뭐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수식을 써봤어요. 이 수식은 다시 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볼 겁니다. PM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1, -1, 뭐 1, -1, 1, 1, -1,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노이즈 값은 또 뭐 약간 다르게 뭐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 임의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PN 코드와 PN 코드끼리 이렇게 곱해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놈을 똑같이 이제 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PN 코드랑 노이즈를 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PN 코드와 PN 코드를 두 개를 곱해버리면 똑같은 놈을 여기도 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놈 하나하고 또 똑같은 놈 하나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 값이 다 1이 나오죠. 1, 1, 1, 1, 1, 1, 1 그죠? 부호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싹 다 더해 주는 게 이제 여기 적분해 주는 거예요. 긁어 모으는 거죠. 이렇게 긁어 모아주면 이 값은 7이 나온다. 그런데 이 노이즈하고 PN 코드를 곱해버리는 이 두 번째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PN 코드하고 노이즈를 곱해버리면 여기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해버리면 요 값은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물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PN 코드는 PN 코드의 개수만큼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노이즈 곱한 거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런데 PN 코드의 값보다는 항상 작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PN 코드가 사실은 내가 7개를 썼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아요. 뭐 몇만 개 됩니다. 그 많은 것들 가지고 계산해주면 얘는 몇만 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PN 코드를 이렇게 양쪽에다 곱하면 이 값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값이 작게끔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뽑아져 나오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역전돼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이 로우패스 필터는 뭐냐? 내 데이터는 사실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씌웁니다. 이렇게 씌워서 내 원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여기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쪽은 점선으로 그려야 되겠지만 내 데이터가 나오죠. 물론 여기에 이제 조금 뭐 떨거지가 조금 있겠죠. 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4단계로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놨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그림을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점으로 옮긴 거고 이거를 확산을 시킨 걸 역확산시키면 이게 이제 두 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필터를 이렇게 씌워서 하면 이렇게 된다. 네,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이제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림에 대한 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요 수식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식도 지금 여기 보면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노이즈를 빼고 제가 여기다 수식을 이제 써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저 그림이나 이 수식은 제가 여기다 판서했던 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수식은 요 잡음에 대한 건 쓰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놈이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dt의 pt의 코사인 오메가 ct가 들어오고 코사인 오메가 요 ct를 한 번 더 곱하니까 이거는 이제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 적분은 어떤 놈을 적분하는 거냐? 내가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돼. 0부터 뭐 아무 얘기 없으면 t. 요 데이터나 요 pt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 뭐 1, 마이너스 1 그런 값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밖으로 뽑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계산하는 건 우리가 배웠어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코사인 제곱 오메가 ct 이렇게 제곱으로 돼 있는 거는 배웠죠. 어떻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요거의 2배.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배웠고, 옛날 배운 것처럼 이거는 생각하지도 말고 없애라. 그죠? 그래서 요 2분의 1만 남는데 2분의 1 밖으로 뽑고, 이제 여기에 1밖에 없으니까 적분하면 t가 되고 된다. 따라서 얘는 2분의 t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 거에 대한 값을 쓰면 2분의 이제 dt와 pt는 그대로 있고 이놈이 2분의 t가 된다. 그죠? 얘는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또 봐야죠. 자, 그러면 요 놈이 나왔으니까 2분의 t 또 dt 여기 있고 pt가 있는데 pt를 한 번 더 이렇게 곱해줘서 요 놈만 싹 다 긁어 모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0부터 이거는 이제 0부터 요거는 뭐 n이라고 보통 이제 써주는데 요게 이제 pn 코드의 수입니다. 이렇게 요거 계산하는 거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pn 코드의 수만큼 나온다는 거죠. pn 코드의 수만큼 나오는 게 여기는 np라고 썼네요. 그죠? 이제 여기 수식에서 보면은 지금 라지 t라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죠? 라지 t가 여기서 저는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죠. 없는 이유는 요거를 1로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1로 보면 이게 그냥 2분의 1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똑같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2분의 1에 dt에 여기에 뭐 저기 썼던 것처럼 np. 그래서 요거는 pn 코드의 숫자만큼 나오는 거다. 그러면 내가 원래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역수를 곱해버리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남는 거죠. pn 코드 사라지고 코사인 오메가 ct 사라지고. 그죠?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노이즈를 없앤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조금 뭐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차에 혹시 또 시간이 되면 한번 정리를 다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5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